안녕하세요. 디어마이북스입니다. 추리소설 좋아하시나요? 제가 전에 영상에서도 잠깐 읽었던 에거사 크리스티 많이들 아실 텐데요. 그래서 오늘은 황금가지에서 나온 에거사 크리스티 에디터스 초이스 10권 패키지 세트를 소개하려고 합니다. 지금 그 세트박스가 제 책장 아래 한 켠에서 DSLR 가방바지가 되고 있는데요. 사실 제가 산 건 아니고 선물 받았어요. 정확히 말하면 브릿지라는 황금가지에서 운영하는 소설 플랫폼에 가입을 했었거든요. 이걸 가입 선물로 받게 되었어요. 다 주는 것 같지는 않았고 당첨된 건데 저는 사실 받을 때까지도 이렇게 전 세트를 받게 되리라고는 생각 못해서 받고 나서 정말 놀랐습니다. 열심히 활동하라고 이 비싼 걸 주셨을 텐데 솔직히 브릿지에서 활동을 잘 못해서 죄송하네요. 대신 오늘 잘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우선 박스를 열어볼게요. 박스를 열면 짠! 이렇게 10권이 들어있습니다. 저는 이 중에서 지금까지 총 5권을 읽었습니다. 그리고 아무도 없었다, ABC 살인사건, 서재의 시체, 영시를 향하여, 그리고 삐뚤어진 집입니다. 오리엔트 특급 살인은 읽지는 않았는데 영화로 미리 봤고요. 읽지 않은 책은 나머지 4권 정도가 남았네요. 원래는 다 읽고 나서 소개하려고 했는데 그러려면 1년은 넘게 걸릴 수도 있을 것 같아서 그냥 하기로 했습니다. 이 10권은 에거사 크리스티의 가장 대표적인 작품들로 엄선한 책이라 어느 책을 꺼내봐도 재미가 있습니다. 먼저 책 소개 전에 책 디자인을 한번 살펴볼게요. 책 표지는 작품을 현대적으로 재해석한 디자인으로 탈바꿈했습니다. 전체적인 컨셉 컬러가 레드인데 흑과 백으로 강렬한 대비를 이루어 추리소설에 아주 걸맞는 디자인이 나왔습니다. 각 표지들은 이야기의 포인트가 되는 일러스트들로 이루어져 있어요. 마치 작품의 힌트 같다 할까요? 함께 놓고 보니까 더 멋지네요. 우선 읽어본 책 이야기와 함께 본 영화 얘기도 짧게 해볼게요. 읽은 4권 중 가장 재밌던 건 아무래도 그리고 아무도 없었다입니다. 한 섬에 서로 다른 10명이 모이게 되면서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나이대도 성별도 살아온 배경도 모두 다른 10명은 이 섬의 주인의 초대에 응한 건데요. 정작 주인의 모습은 보이지 않고 한 명씩 섬에서 죽어나가기 시작합니다. 희한한 건 저택 안에 있던 10명의 흑인 인형에 대한 시와 똑같은 내용으로 죽어나가는 겁니다. 섬에서 살아남은 사람들은 서로를 의심하며 범인을 찾기 시작하죠. 이 이야기가 훌륭한 건 나오는 인물들이 10명으로 결코 적지 않은데 정말 촘촘하게 인물의 서사를 잘 짜 넣었다는 거죠. 폭풍우가 몰아치는 고립된 대저택, 10명의 사람들의 빌미, 범인이 과연 누구일지까지 추리소설의 훌륭한 모범답안 같은 책입니다. ABC 살인사건은 아마 에거사 크리스티의 가장 잘 알려진 책이 아닐까 싶어요. 연쇄 살인 현장에 ABC 철도 안내서가 놓여지고 피해자 이름은 알파벳 순서라는 것 외에는 어떤 접점도 없죠. 에르킬 푸아로가 헤이스팅스와 런던에서 사건을 해결하는 모습은 얼핏 셜록 홈즈와 왓슨도 생각납니다. 범인은 쉽게 예상할 수 있는 사람은 아니지만 생각해보면 충분히 그럴 수 있을 법한 눈에 띄지 않는 인물이었죠. 모든 인물을 허투루 넣지 않은 대신 나오는 인물들이 많다 보니까 한 번에 다 읽지 않고 읽다가 멈추면 흐름을 놓치거나 헷갈릴 수는 있을 것 같아요. 서재의 시체는 제가 책으로 읽기 전에 영국 드라마 미스 마플 시리즈로 먼저 봤어요. 그래서 그런지 저한테 마플의 이미지는 이 드라마 속 할머니 이미지가 강하게 남아 있습니다. 총 시즌 6까지 있는데 제랄딘 매기와는 시즌 3까지만 하고 배우 생활을 은퇴했어요. 시즌 4부터는 줄리아 맥켄지가 맡았죠. 근데 전 아무래도 제랄딘 매기완이 맡은 마플이 더 좋았습니다. 에거사 크리스티의 책 속 주인공은 몇몇 있지만 그 중에서 가장 유명한 건 푸아로와 마플이죠. 에르킬 푸아로는 멋진 코스염을 기른 외국인이고 마플은 세인트 메리미드라는 시골 마을에서 벗어난 적이 없지만 누구보다 날카롭고 통찰력이 있는 할머니죠.
서재의 시체는 바로 이 세인트 메리미드의 주지인 벤틀리 대령 서재에서 젊은 여자의 시체가 발견되면서 시작합니다. 마플은 관심을 주지 않고 쉽게 지나칠 수 있었던 손톱을 증거로 범인을 밝혀냅니다. 항상 이런 추리물을 읽다 보면 범인일 거라 생각한 사람보다 범인이 아닐 것 같은 인물을 의심하는 게 중요합니다. 바로 거기서 반전이 생기기 때문이죠. 영시를 향하여도 굉장히 재밌게 읽었어요. 에거사 크리스티의 특징은 등장인물이 많고 이야기는 흩어져 있는 것 같지만 결국 한자리에 모이게 되거나 한 곳에 고립되거나 그러면서 증거가 밝혀지고 범인은 전혀 다른 인물로 밝혀지게 되는 거죠. 이 작품 역시 솔트 크리트의 트레실리안 부인의 저택으로 인물들이 모이게 되고 트레실리안 부인이 살해당하게 됩니다. 젊고 유능한 테니스 선수 네빌과 그의 전처 오드리를 버리고 선택한 현재 아내 케이, 그리고 저택에서 일하는 사람들과 방문하는 손님들 중에 범인이 있습니다. 모든 증거는 한 사람을 가리키지만 극적으로 반전이 일어나게 되죠. 이 책의 인물들 묘사가 저는 참 좋았는데요. 특히 오드리에 대한 묘사가 좋았습니다. 마지막으로 읽은 책은 삐뚤어진 집입니다. 이 책도 읽는 중에 너무 궁금해서 영화를 먼저 봐버렸어요. 비교적 최근에 나온 영화인데요. 2017년도에 글렌 클로즈, 질리언 앤더슨, 맥스 아이언스 등이 나온 영화로 저는 재밌게 봤습니다. 한 가지 아쉬운 건 범인이 정말 생각지도 못해서 책으로 먼저 읽을 걸 하는 아쉬움이 남았어요. 지금까지 읽었던 에거사 크리스티 작품 중 범인도 범인이지만 엔딩도 헉소리가 났던 것 같아요. 아직 안 보신 분들이 있다면 책으로 먼저 읽고 영화를 보는 걸 추천합니다. 그렇다면 영화가 재미가 없을 수도 있겠네요. 대부호인 에리스티드 레오니디스는 갑작스럽게 사망하게 됩니다. 타사를 직감한 손녀 소피아는 연인이기도 했던 찰스에게 사건을 의뢰하고 대저택에 사는 레오디니스의 가족들을 수사하게 되죠. 모든 가족 구성원들은 어느 정도 살인 동기가 있고 저택에서 곧 두 번째 살인이 일어납니다. 과연 범인은 누구였을까요? 이 작품만큼은 범인을 모르고 보시는 걸 추천합니다. 오리엔트 특급 살인은 영화로 봤어요. 케네스 브래너가 감독과 푸아로 역을 맡았죠. 조니 뎁과 월렘 데포, 페넬로페 크루즈, 미셸 파이퍼, 주디 덴치 등등 이 많은 배우를 어떻게 모아놨을까 싶을 정도로 쟁쟁한 배우들이 나옵니다.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케네스 브래너의 인맥을 통해서 가능하지 않았을까 싶어요. 하지만 배우들에 비해서는 영화의 평은 그렇게 좋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근데 저는 그래도 잘 봤어요. 배우들도 좋았고 특히 책 속에서만 상상했던 그 푸아로의 코수염을 본 것도 좋았습니다. 케네스 브래너는 제가 상상했던 푸아로는 아니었지만 이 책은 아마 제일 나중에 그래서 볼 것 같아요. 그리고 나머지 에크로이드 살인사건은 얘기는 들어봤지만 나일강의 죽음, 살인을 예고합니다. 5마리 아기 돼지는 저도 이야기를 잘 몰라서 기대가 됩니다. 저는 이 중에서 다음에 읽을 책을 결정할게요. 제목만 봐서는 5마리 아기 돼지가 굉장히 재밌을 것 같고 궁금하기도 해서 다음엔 이 책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집에만 있기 따분하고 힘들 때 혹은 삶에 무료할 때 이런 추리소설을 읽으면 참 좋겠죠? 저는 5마리 아기 돼지를 잘 읽어볼게요. 그리고 기회가 닿으면 이 나머지 책들에 대한 얘기도 할 수 있기를 바라며 그럼 우린 또 다음에 만나요.